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첨단 산업의 메카, 자, 새만금,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지역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새만금 관련해서 가장 저평가가 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부안 관련해서 남북 삼척도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위축도로가 들어가면서 집가 상승이 크게 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남북 삼척도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주변 관련 지역들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이미 가격이 올라간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많은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은 지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평가가 된 지역을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개발 수요에 따라서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될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은 좀 중요한 시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새만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속도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부터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확실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새만금의 어떤 개발에 대한 속도가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었고, 새만금 개발청사와 설립된 개발공사가 이제 군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잼버리 대회까지 유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점진적으로 속도감이 붙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는요, 새만금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재생에너지, 그리고 미래형 스마트 수변 도시, 그리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새만금은 새만금 관련된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군산과 이제 김제, 그리고 부안, 요 세 지자체가 새만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개발에 대한 속도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새만금의 매립된 지역들에 대한 땅에 대한 이제 분쟁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립된 지역을 서로 자기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땅 주변으로 해서 기업들이 많이가 유치가 되면 세수가 많이 거치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들어가는 세수와 함께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활을 걸고 땅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인지 이렇게 만약에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속도감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세 지자체에 대한 어떤 통합에 대한 얘기가 현재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청원군과 연기군, 이제 공주군, 자, 일부를 합하여서 만들어진 지자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별하게 특별자치시로 만들어서 개발을 집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새만금에도 마찬가지로 특별자치시로 승격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부안군, 김제, 군산을 이제 통합형 도시, 그러니까 광역급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안에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올해 말부터는 이제 스마트 수변 도시라든지, 그리고 이제 매립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속도감이 더욱더 높기 때문에 빨리 이런 어떤 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야만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 새만금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인구 유입 효과가 한 76만 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기존의 군산, 김제, 부안에 있는 인구와 그리고 유입될 인구를 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120만 이상의 광역급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구 유입 효과는 한 76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변 지역에 한 46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은 군산, 김제, 그리고 이제 부안 일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47만 명 중에서 한 3으로 나누게 되면 대략 한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15만 명 정도가 이제 부안에 인구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부안 인구는 한 6만 미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합해진다라고 하면 20만 이상의 큰 도시가 탄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땅값 상승률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용도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든 다 이 용도 안에 포함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한 321억 평 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도시지역은 한 16.6%,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해당이 되는 땅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한 16%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주거지역은 한 2.5%, 상업지역은 0.3%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나 주거지역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100명 중에서 한 2~3명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부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을 한번 알아볼 텐데, 주거지역의 합을 보게 되니까 한 1.47%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5%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주거지역이 있다. 자, 그러니까 공급량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안은 새만금에 따른 개발 호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수요는 따르는데 공급량이 부족하다. 당연히 이거는 땅값 상승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안이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도심권을 우리는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느 지자체든 간에 도심권은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안은 새만금이 개발하기 전에는요, 여기 상업지역이 가장 많이 찍혀져 있는 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제 확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2017년도 이후에 새만금이 개발에 대한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새만금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개화 면소재지 주변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속도감,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므로 해서 부안군은 바로 개화면 일대, 그리고 동진면 일대, 그리고 부안 읍내 일대 요 세 지역을 통합을 해서 중심권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권에 해당이 되는 지역에 대한 어떤 주거지역에 대한 분포들을 보게 되면 대략 한 16% 정도,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한 16%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부안이 현재 부안 전체 면적 중에서 1.5%가 주거지역에 있는가 반면에 요 중심권의 한 16%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종시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세종시 전체 면적은 부안군하고 면적 전체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안 읍내, 그리고 창북 면소재지, 동진 면소재지 합한 지역이 바로 이 새만금 특별자치시 중에서 집중적으로 개발된 도심권, 행복도시 지역, 바로 이 건설 지역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부안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전체 면적의 부안은 1.5% 정도의 주거지역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부안으로 보게 되면 바로 세종시 건설지역의 지역을 이제는 샘플해서 여러분들한테 비교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세종시 건설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바로 한 30.8%, 그러니까 이 건설지역 내에 주거지역의 분포도는 30.8%,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한 6.3%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제 부안의 그 중심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바로 새만금 이 중심지역하고 이제 비교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은 현재 30% 정도의 주거지역에 있는 반면에 부안은 한 16%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 향후에 한 14% 정도 이상 더욱더 이제 주거지역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부안군에 있는 그 중심 지역들, 그러니까 부안읍과 계하면 그리고 동진면 일대에는 주거지역이 더욱더 많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새만금 얘기를 할 때, 바로 이제는 세종시하고 좀 많이 비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안군에 있는 그 중심 지역과, 그리고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의 건설지역이라고 하는 행복도시, 요 안에 있는 이 중심 지역을 같이 한번 비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종시 특별자치시 중에서 중심 건설 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 지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파란 링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현재 점선이 찍혀져 있는 부분들이 이 중심 지역의 순환 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심 지역으로 들어오는 이 도로들 한번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로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도로들을 사이사이에 바로 이렇게 빨간 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바로 이런 지역들을 한번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지역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빨간 링에 해당이 되는 지역들을 잘 보게 되면 상업지가 많이 찍혀져 있고요. 여기 지금 여기 요런 지역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기도 상업지역, 여기도 상업지역 이렇게 많이 찍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순환 링과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이게 도로하고 합류하는 그런 지역들은 교통망이 좋아지는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건축 붐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지역이 이제 중심 지역으로 개발되는 모습들을 세종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부안군의 그 도심권하고 한번 연계해서 여러분들하고 비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지역이 부안 중에서 가장 중심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도심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요 지역 안에 바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혀져 있는 지역이 바로 순환 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외곽순환 도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외곽순환 도로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비도시 지역 쪽으로 해서 도로가 뚫려져 있는가 반면에, 바로 요 지역부터 요 지역까지는 도시 지역에 같이 합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여러분들한테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순환도로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도시 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지역, 바로 요 지역, 요 바운드리를 여러분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새만금이 개발에 대한 가속도가 이제 붙으면서 이제 부안 일대가 크게 영향력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남북 이쪽 도로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 일대 의복리, 개화리 일대가 집가 상승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 바로 요 파란 선, 남북 삼척도로 예정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아직 착공은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착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영향력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남북 삼척도로와 그리고 바로 이 남북 이축도로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 도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중심권을 관통하는 도로, 바로 새만금 사업지원도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새만금 사업지원도로가 새만금 매립지역과 그리고 부안 중심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 도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는 바로 이 새만금 사업지원도로, 그리고 남북 삼척도로하고 연계되는 지역들, 당연히 가장 핵심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요 지역, 바로 요 지역이 이제 창북리 일대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땅값이 가장 주목받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땅값은 많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제 띠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차순위로 이제는 보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1순위로 이렇게 많이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이제 당산리 일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바로 이렇게 요 지역, 바로 이제 증산리 일대가 되는데요. 요 지역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만큼 수요가 적었던 곳이고, 수요가 적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뭘까요? 가장 저평가된 지역을 들어가서 나중에 개발이 많이 되면 당연히 땅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바로 그런 지역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한참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그 탕북리 요 일대 지역, 당연히 핵심축인 거는 맞습니다. 요 일대가 현재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향후에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요 지역 당산리 일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에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지역은 바로 요 증산리 일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향후에 남북 삼축도로가 착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순환도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남북 삼축도로와 그리고 순환도로가 물려있는 요 바운드리, 그리고 요 바운드리 당연히 집중적으로 개발될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전문가는 바로 이런 곳을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싸게 먹고 가장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것이 투자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저평가된 지역, 증산리 일대를 한번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매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러니까 수요가 좀 많이 따르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안 일대는요, 이제 주거 지역은 사실 1.5%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합니다. 그러니까 부안 전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어떤 압력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어느 지역 주거지든 간에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먼저 올라가고 좀 늦게 올라가고의 차이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는 맞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남북 이축도로가 들어가면서 그 영향권에 있는 개화리 의복리 일대가 땅값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향후에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갈 지역인 바로 창북리 일대, 그리고 당산리, 증산리 일대 당연히 가파른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지원도로가 크로스가 되는 창북리 일대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시세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당산리까지도 영향권을 받게 되었는데, 최근에 증산리 일대는 많은 분들이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문가로서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바로 어디냐면 바로 요 부분, 그 증산리 일대에 있는 도로변에 붙어 있는 주거 지역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이 순환도로하고 남북 삼축도로하고 연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창북리 일대, 당산리 일대와 당산리 일대보다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많은 분들이 덜 보았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 그러므로 해서 땅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평가가 된 지역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회사에 언제든지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